네, 남북이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격돌을 했습니다. 북한은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들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을 했지요. 또 필요하다면 미국을 선제 공격할 힘이 있다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리수용 외무상 같은 경우 좀 강하게 발언했네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센 발언을 했을까요, 리수용?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네. 인권 문제를 두고 유엔을 대하는 태도를 돌변시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유엔에서 인권 문제가 제기될 때는 유엔하고 타협하고 네. 협상하고 설득하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엔의 북한 인권 조사관도 방북을 허용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런 게 전부 무위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온건한 태도 갖고는 이게 먹혀들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네. 금년부터는 강경 기조로 바꿨다. 그래서 강력히 규탄하고 강력히 부인함으로써 인권 문제가 유엔에서 왜곡됐다. 네. 이거를 부각시키려는 그래서 앞으로 유엔과 일대 전면적으로 가겠다는 하나의 신호탄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조태열 외교부 차관 역시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또 맞받아치는 설전까지 벌였단 말이죠. 네. 그런 모습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유엔 전체적인 총회까지 안보리까지 네. 이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사상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북한의 왜곡된 인권 실상 비판이 유엔 차원의 논의에 우리가 조금 낮은 수위에서 대응할 경우에는 예. 북한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또 국제사회에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남북 관계를 좀 잘 다뤄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차원에서 이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 양자 문제가 아니라 유엔 차원의 국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원칙적으로 강력 대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우리 정부가 취한 것인데 우리 정부 입장이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또 일본 얘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네. 위안부 문제도 얘기 나왔던 걸 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셔먼 이 차관 발언 때문에 오해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지만 그게 과연 오해냐? 이런 또 반말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오해일 수가 없죠. 네. 저도 뭐 고위 공직에 있었지만 어떻게 고위 공직자가 저런 그 가장 그 중요한 그 한미 동맹 아니겠습니까? 네. 동맹 국가의 저는 가장 민감한 이슈고 또 가장 민감한 시기예요. 이런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실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한미 동맹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한미 동맹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저런 얘기를 안 해야 되지만 그렇죠. 했다고 치면 어차피 엎드려진 무리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담느냐 다시 이거가 더 중요한데 저렇게 어정쩡한 설명을 하면 오히려 한국 국민들을 굉장히 자극합니다. 네. 벌써 오늘 뉴스 보니까 우리 주한미 대사관에 가서 시위하지 않습니까? 아하.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예. 왜? 우리 국민의 감정을 건드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국 정부가 손빠르게 빨리 제대로 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이 나쁜 말하자면 반미 감정으로까지 악화되지 않도록 네. 빨리 선의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고 예. 또 우리 정부도 이제 한미 동맹 관계는 큰 틀 속에서 이러한 그 이슈가 자칫 닮아서 가지고 한미 이간이라든가 또 우리 국내에서 이 반미 감정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네. 바로 이런 시점이 바로 외교력을 잘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공개적인 외교 또 이 마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외교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서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딱 불거지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일본의 아베입니다. 그렇죠. 일본이 벌써 또 이상한 무슨 어디에 뭘 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잘 빨리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외무성이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 과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설명할 때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나라, 이웃 나라, 뭐 우방 이런 내용에서 그냥 중요한 이웃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그 속내를 참 저렇게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 누가 얘기하더라도 G2에서 밀려갖고 G3는 됐지만 네. 국제사에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아직도. 그러면 그 국제사회의 지위와 그런 그 이미지에 맞게 특히 우리 한국같이 뭐 일본도 어떻게 고쳤든 간에 중요한 이웃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중요한 이웃이 가지고 있는 어느 누구도 부의할 수 없는 국제적인 그 어떤 지위, 어떤 이미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갖는 어떤 헌법적인 속성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가 갖는 가장 일본과의 공유할 수 있는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느 학자든 정치인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일본의 수상이 누가 됐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가 됐든 부인할 수가 없는 하나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걸 싹 뺐다. 그것도 외교부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홈페이지에서 뺐다. 이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진정한 한일 우방 국가의 하나로 외교적인 파트너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마침 이런 이렇게 그런 중요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말을 삭제한 시기가 네. 미국의 셔먼 차관이 무슨 이상한 발언해갖고 우리 국민을 자극하고 같이 딱 맞아 떨어져요. 아하. 이러니까 우리 국민은 이거 미국하고 일본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런 정말 섭섭한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일본이 바로 원상 복귀해야 되겠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제 홈페이지에 어느 기관 홈페이지에 동해라는 말을 삭제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서운했거든요. 그렇죠. 한 2, 3일 있다가 바로 이러이러한 좀 절차적인 실수에서 삭제됐는데 원상 복귀했다는 복귀시킨 적이 있습니다. 미 CIA 홈페이지로 기억이 되는데 일본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 원수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언제 갖느냐는 논외로 하고라도 네. 한일 간은 정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양쪽 국민이 있고 국제사회의 시각과 눈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과 민주 이거 이렇게 명시된 가치를 공유한다 할 수 없다는 말에서 이거 뺐으면 그러면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포기했다는 말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게 중요한 이유시랍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의식을 위안부에서 예.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부인하려고 달려들지 않느냐 이렇게 최하위 영에는 이런 불필요한 또 의혹까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이 더 커지기 전에 일본이 빨리 이건 원상 복귀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보니까 일본 이 내용을 보니까 일본에서 외무성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올해 초부터 아베 총리 담화문에 그러니까 보통 예. 연초 담화에서 예. 이미 이렇게 바뀌었다. 따라서 그걸 그냥 반영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3.1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번영과 공존의 가치를 같이 갖고 와야 될 우호 협력을 함께 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똑같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저렇게 바뀌었으니까 좀 우리도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외교 행태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은 그냥 한미 간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뿐만이 아니고 네. 더 넓게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까지도 같이 하는 중요하신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장 최상의 표현을 쓰신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정말 한일 관계를 우리가 한일 관계가 갖는 어떤 동북아 또 전체 국제 평화 또 한반도 이런 의미가 다 있거든요. 이걸 키워가겠다 이런 좋은 의지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베 수상이 뭐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것은 2월 달에 한 거고 그렇죠. 우리 대통령이 바로 엊그제 3.1절 날 한 거예요. 그럼 아베 수상이 발표했을 당시 우리 수상했으니까 좀 고치겠다 생각했다가도 우리 대통령이 저는 선의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대로 놓아줘야 되는데 네. 제대로 있는 걸 들이뺐다. 그리고 그리고 저렇게 수상이 담화문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거하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또 의미가 다릅니다. 담화문에서 앞이 연설 관계상 조금 삭제해도 충분히 의미를 살릴 수가 있으면 삭제할 수도 있어요. 빼놓고. 그러나 이제 일본의 저 태도는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듣고서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의도적이다. 네. 왜냐하면은 재작년의 경우에는 아베가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얘기하신 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그 가치를 명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걸 뺐어요. 올해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장선상에서 홈피까지 싹 다 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의 저런 의도는 이미 1, 2년 전부터 계산된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우리가 또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일 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의지와 네. 이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이 달라져야 되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그런 이 필요성 이런 거를 외면하는 단순하게 우리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여망에도 반하는 일본의 좀 굉장히 나쁜 표현은 섬나라 근성인 것이죠. 예. 여기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셸 오바마가 또 18일 날 일본을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의회에 가서 아베가 연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면 정말 일본하고 미국이 너무 친해지게 된다면 과연 한일 공조가 과연 그대로 지금처럼 유지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잘 풀어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외교 능력입니다. 일각에서 그래서 우리 대미 외교, 대일 외교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는 거 아니냐. 네. 지나치게 중국과의 관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자꾸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잠복하는 게 바로 그런 것, 지금 바로 얘기하신 그런 지적사항들 때문인데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 안보 문제의 기본은 동맹을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네. 우리는 또 이 한미 동맹, 한일 우호 관계 이외에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한미 전략적인 협력,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미 동맹 관계를 키워갈 때 우리의 한중 전략적 협력 관계가 더 내실화될 수 있고 네. 우리의 중국에 대한 안보 문제가 됐든 경제 문제가 됐든 양자 차원에서의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설득이 더 중국에 먹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균형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할 시점인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저도 우려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북한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 어떻게 보면 단거리 미사일, 예. 어떻게 보면 한미 훈련 때문에 쏘긴 했습니다. 계속 쏠까요? 아니면 어떤 새로운 또 도발 카드를 꺼낼까요? 북한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재와 같은 그런 도발, 예컨대 이제 작년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상시적인 미사일 방사포 발사 위협, 네. 이거는 금년에도 계속될 것이고 이제 그러면은 이런 이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시험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현재 우리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 3년이 남아 있고 박근혜 정부는 예.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오바마 정부도 내년에 대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으로서는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 같은 극단적인 카드를 쓰기에는 북한이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제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거 지금 일종의 예상되는 미사일 방사포 이런 거 갖고는 북한이 압박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NLL 인근이나 DMZ 선상에서 중소형 도발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특히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사이버 테러, 해킹, 대규모 이런 그 비대칭 전력을 통한 우리 한국 압박 그리고 무력 시위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빨리 많은 법적 미비점도 보완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사이버 안전법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 사이버 안전법도 빨리 만들고 또 이 관련 그 군이라든가 우리 국정원 이런 데서 이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사전 정보 입수, 이 정찰 활동 이런 것도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뭐 리수영 외무상이 얘기했지만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겠습니까? 위협에 그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한 북한의 비난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막 선제 공격하겠다. 네. 미국이 핵전쟁 연습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적인 미국에 대한 무력 시위, 이 군사력을 동원한 대미 어떤 불만 표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의 폭탄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높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동작으로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 도발을 미국에 대해서 직접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로라도 지 한을 한번 풀어보는 것이죠. 제가 하면 그렇다. 그리고 무력이라든가 핵실험을 통한 대미 반발이 최고 큰 거거든요. 네. 이거는 최대한 이거는 이제 그렇게 나오면 이판사판으로 가겠다는 건데 예. 김정은이가 상당히 무모하니까 또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김정은이가 진짜 이 체제 붕괴를 감당하겠다 이렇게 극단수를 생각하지 않는 한 그거는 조금 약화시킨다. 대신에 성동격서식으로 NLL이나 DMZ에서 우리를 대상으로 한 상당 수준의 무력 도발 시위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